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뭔가 애매한 시간에 보시기에 좋은 이야기 사사소소의 구담입니다. 아무리 의미있고 보람되며 근사하면서도 유익한 일이라 한들 먹는 거, 그러니까 끼니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코 할 맛이 나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먹는다는 것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며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죠. 심지어 생사가 오가는 전쟁이라고 한들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전쟁 중이기에 더욱 중요했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 가뜩이나 두려움을 무릅쓰고 목숨을 바쳐 전투에 임하는데 배까지 고파버리면 그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전쟁 중에 무기만큼 중요한 식량, 즉 전투 식량에 대한 이야기를 사사롭고 소소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먼 과거의 전투 식량은 지금의 형태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단순히 형태만 다른 게 아니라 그 퀄리티도 상당히 차이가 났을 텐데요. 국가별로 살펴보자면 한때 초원을 넘어 아시아와 동유럽 영토를 정복하기 위해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을 벌였던 징기스칸의 나라 몽골의 경우 그들의 전투 식량은 육포였습니다. 이 육포의 형태는 현재 우리가 먹는 육포와 주재료는 다를지언정 모양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이를 채택한 건 몽골군에겐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육포 덕분에 징기스칸의 제국 건설이 가능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아니, 얼마나 맛있는 육포였길래 이런 말이 나왔을까 싶은데 사실 맛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기동성이 생명이었던 몽골군에게 식량 등을 옮겨주는 보급부대는 사치였습니다. 그래서 병사 각자가 말젓과 같은 음료 주머니를 허리춤에 차고 또 양고기 덩어리를 말 안장 밑에 넣어서 이동을 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말이 달릴 때 생기는 충격과 열로 인해 고기 덩어리가 자연스럽게 육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처음부터 육포를 넣고 다닌 게 아니라 즉석으로 제조까지 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수 없이 이동하다가도 때가 되면 잠시 멈춘 뒤에 굳이 말에서 내릴 필요도 없이 말 위에서 안장 및 육포를 씹으면 한 끼가 해결되었던 거죠. 다른 형태로는 말린 고기를 가루를 내어 들고 다니다가 배가 고프면 물에 그 고깃가루를 타서 꿀떡꿀떡 마셨다고 합니다. 그럼 뱃속에서 고기가 불어서 배고픔을 느끼지 않게 해줬던 거죠. 그래서 말린 고기 한 봉다리 정도면 일주일을 버티는 것도 거뜬했다고 합니다. 물에 타먹는 고기라 그 맛이 살짝 궁금하긴 한데 뭐 맛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분명한 건 정말 살기 위해 먹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다, 이기기 위해 먹었다가 더 적절한 것 같네요. 우리의 역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형태의 전투 식량이 있었는데 신라시대 때의 전투 식량은 바싹 말린 북어였다고 합니다. 네, 우리의 쓰린 속을 달래주는 북어국의 그 북어 맞습니다. 이 북어를 각 집마다 평상시에도 일정량을 항상 준비해두고 있다가 전쟁이 발생하면 무기로 쓸 농기구와 이 북어를 함께 챙겼다고 합니다. 이 전쟁 중에 배가 고프면 생 북어를 씹었을 신라인들을 생각하니 뭔가 짠한 느낌이네요. 또 한 가지 삼국시대와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사랑을 받았던 전투 식량은 바로 미숫가루였습니다. 각종 곡식류를 말린 뒤 가루를 낸 미숫가루는 수분이 없기 때문에 오래 보관할 수 있고 한 주먹 물에 타 마시면 배도 불렀기에 꽤 훌륭한 전투 식량이었죠. 여담으로 당시는 지금과 달리 미숫가루는 곧 전투 식량이었기에 조정에서 미숫가루를 준비하라는 말이 나오면 백성들 입장에선 또 이 전쟁이 한바탕 나려나 보다 하며 불안에 떨었다고 합니다. 전투 식량은 오랜 시간 상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렇다고 물기 하나 없는 마른 음식만 먹자니 이 또한 고역이 따로 없었을 테죠.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도 이런 고민이 깊었나 봅니다. 이놈의 전쟁이 도대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음식다운 음식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기술을 공모를 한 걸 보면 말이죠. 그 공모를 통해 니콜라 아페르라는 의사의 아이디어가 채택이 되었는데 이는 병에 음식을 넣고 가열을 한 뒤 코르크로 꽉 밀봉하는 형태, 즉 병조림이었습니다. 이 병조림은 단순히 음식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들고 다니다가 뚜껑만 열면 조리도구 하나 없이도 깨끗하고 신선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기에 당시 전투 식량의 형태로선 최고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나폴레옹의 프랑스군은 많은 승리를 거두기도 했고요. 이렇게나 고마운 병조림이니 나폴레옹은 아마 잘 때도 꼭 껴안고 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미 나온 상품에 또 다른 아이디어를 얹어서 보다 더 발전된 형태를 많이 봐왔습니다. 앞서 나온 프랑스군과 라이벌이었던 영국이 병조림을 참고하여 개발한 통조림도
그러했습니다. 이 통조림은 피터 듀런트라는 인물이 발명하였는데 병조림보다 무게는 좀 더 무겁지만 몇 배는 더 오래 음식을 보관할 수 있었고 자칫 깨지기 쉬운 병보다 내구성도 훨씬 좋은 것이 강점이었습니다. 이렇게 병조림보다 장점이 많은 통조림을 개발했을 때 영국은 프랑스를 상대로 전쟁에서 이긴 것 마냥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허나 이 초창기 통조림은 치명적인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통조림은 양철을 오린 다음 납땜을 하여 만들었는데 이 납땜으로 인해 병사들이 납중동에 걸리는 일이 발생한 거였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통조림을 따는 것이 엄청 빡셨는데 이 통조림 하나 까려고 칼은 기본이고 정말 별별 도구들이 다 사용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다하다 그마저도 안되면 총을 쏴서 구멍을 낼 정도였다고 하니 이 통조림 하나 먹는 것도 전쟁 같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쩐지 저 멀리서 나폴레옹의 미소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이 통조림을 따는 제대로 된 도구는 그로부터 한 50여 년 뒤에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통조림 따는 것이 이렇게나 어려운 겁니다. 전투식량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건빵입니다. 후속한 걸로는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울 음식인 이 건빵의 최초의 탄생은 중동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십자군 전쟁 이후 유럽에 전파가 되었는데 맛은 몰라도 이 보존성 하나는 끝내줬기에 배를 타는 선원과 해군에게 환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건빵 한 덩어리의 사이즈가 우리가 아는 건빵과는 달리 매우 컸다고 합니다. 대략 비교하자면 일반적인 컴퓨터 본체 사이즈 정도? 이렇게 커버리니 보관이 힘들었고 이게 또 못 먹을 정도로 상하진 않는데 벌레가 엄청 꼬여서 웜캐슬, 그러니까 지렁이 성이라는 별칭이 붙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건빵은 미국에도 전파가 되었는데 남북전쟁 당시 나름의 규격화를 한 건빵을 전투식량으로 배급했다고 합니다. 앞서 건빵의 보존성은 설명했기에 전투식량으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긴 했는데 문제는 이 건빵이 정말 무지막지하게 딱딱해서 먹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돌로 건빵을 내려치면 돌이 깨질 정도였다고 하니 여러모로 지금의 건빵을 상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가 아는 건빵은 과거 일본군의 건빵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초창기 건빵과는 이 퍽퍽한 것 빼고는 매우 다른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기의 발전만큼 전투식량도 빠르게 발전하였습니다. 병조림과 통조림 이후 전투식량 역사에서 또 한 번 센세이션을 일으킨 것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전투식량인 C레이션이었습니다. C레이션의 특징은 일종의 세트 메뉴의 형태라는 것인데 그 구성은 이러했습니다. 조리된 고기와 채소들로 이루어진 메인 통조림 하나와 건빵이나 크래커, 가루 커피로 이루어진 후식 통조림 하나, 그리고 숟가락과 휴지, 성냥, 따개, 사탕, 껌, 담배와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팩 하나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구성품만 봐도 있을 건 다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성형에 가까운 형태였죠. C레이션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제대로 된 고열량의 식사 한 끼를 먹는 느낌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맛이나 영양가도 나쁘지 않아서 병사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후 전세계 전투식량의 표준이 되기도 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아픈 기억인 6.25 전쟁 시에도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과거 명작 메탈기어 솔리드라는 게임에서도 이 레이션이 체력 보충 아이템으로 등장했었는데 그땐 뭣도 모르고 와, 이 게임은 에너지 이름도 되게 멋있다 라고 했던 게 생각나네요. 레이션과 같은 형태가 개발된 이후에도 전투식량은 계속해서 진화하였는데 특히 진화했던 요소는 바로 무게였습니다. 통조림 형태의 전투식량은 아무래도 이 무게가 일반 도시락 수준을 넘어 꽤나 묵직하였기에 병사들에게 분명 부담이 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1960년대 레토르트 형태였습니다. 레토르트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3분 요리의 포장 형태로 잘 아시다시피 무게는 가벼우면서 오래 보존할 수 있고 심지어 부피도 매우 작아서 전투식량 역사에 또 한 번 획을 그은 전투식량 포장법이었습니다. 제가 군 시절 처음 접했던 전투식량도 이 레토르트 형태의 전투식량이었죠. 여담으로 그 당시 느닷없이 훈련기간도 아닌데 전투식량이 배식될 때가 있었습니다. 네, 알고 보니 그 이유가 3년인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일종의 소진을 위한 배식이었습니다. 그때 먹었던 그 3년 가까이 된 야채 비빔밥의 맛이란 이렇게 전쟁만큼이나 긴 역사를 지닌 전투식량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식사를 하지 않으신 우리 시청자분들은 뭘 드시더라도 이 전투식량보단 맛있는 음식 드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